자, 썸네일은 용감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그쵸? 용감한 소방차가 네. 뭐지 진짜? 용감한 소방차? 용감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이건 약간 좀 훈훈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보실까요? 자,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화재 현장입니다. 해외였구나. 불이 크게 났습니다. 어머 어머. 네. 너무 크다. 자, 이게 이제 옥상에? 건물로 막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소방차가 빨리 뒤집혀야 되는데, 자, 아래 상황을 한번 봅니다. 이 좁은 골목길을 이제 경찰들이 먼저 출동을 한 거죠. 근데 뒤늦게 온 소방차가 경찰차들을 다 이렇게 밀어버리네. 와, 쓱 밀어버립니다. 용감하다, 진짜. 예. 경찰을 부르지 않고 그냥 경찰차 석대를 순식간에 밀어버립니다. 소방차 한 대로. 자, 그런데 예, 이때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 당연하다는 뜻이.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옆에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약간 파손을 하고 지나가요. 아이고, 소방차가. 근데 보면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잘 됐는데. 불법 주차 아닌데. 자,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 현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형 화재로 이제 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마침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가 있었던 겁니다. 예, 불법 주차 차량이죠. 소방관이 그냥 주저없이 유리창을 깹니다. 양쪽 앞유리창을 다 깨요. 아, 연결해야 되니까 호스? 예. 그래서 저기로? 예, 여길 통해 가지고 와. 호스를 뺍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연결을 해요. 예, 이거는 뭐 운전자와 뭐 양해를 구하고 상의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살짝 위로해도 되지 않아? 미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자,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어난 화재 현장인데요. 음식점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게 저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기 이제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방차가. 그냥 밀고 가야 그냥 돼. 가. 예. 차를 이제 앞뒤로 밀려고 하다가 될 안 텐데. 되니까 이때 소방차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차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도 그걸 있어. 옮긴다고요? 예, 여성분들도 있어요. 저기 누구냐? 이 불법 주차 차량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차를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대박. 어머. 되나? 영차, 와. 영차, 영차, 야, 이거 대박이다. 영차. 와, 멋있다. 와, 저게 멋지다. 또 옮겨져. 예. 야, 이 소방차가 커브를 틀기 위해서 예, 시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서 옮겼습니다. 감동이다, 감동. 저 힘을 합치니까 차가 들리는구나.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큰 인명 피해 없이 이 시민들 여러분 덕분에 화재 진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와 진짜 멋진 분들이다. 진짜, 와. 지금 마지막 영상이 나온 장소는 평소에도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정체가 심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전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놀러 나온 사람들까지 많았기 때문에 더욱 혼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저렇게 차를 들어서 옮긴 시민들 있잖아요. 네. 저 시민들에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민 어벤져스 11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전달했답니다. 받을 만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길막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경찰차라고 해서 해외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막 밀어버리고 그랬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저 차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 화재 진압이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합법 주차일 경우,
그때는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전액해주고요. 만약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 주차한 차량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개인 소방관에게 민원인들이 소송을 건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소방법에 따라서 면책 조항이 마련돼 있어서 개인 소방관은 그런 소송으로부터 제외되도록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보셨던 2개의 영상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캐나다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저 범퍼, 저 보시다시피 주차구역 안에 합법적으로 주차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 경우에는 저 차량에 대해서 파손 부분을 캐나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었고요. 네. 네, 2번째 영상에서 네. 보이는 미국 사건의 경우는 저 차량이요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계속 해오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차량은 오히려 상습적인 불법 주차에 대해서 1,700만 원 상당의 불법 주차 벌금을 추가로 냈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은? 네, 이와 관련돼서요. 2017년도에 우리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소방차가 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30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불이 건물 전체로 퍼지는 바람에 약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요.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근데 6년 동안 총 4건의 강제 처분만이 지금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차를 옮기는 정도에 불과했었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이 관련법이 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입니까? 소방청의 그 강제 처분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요, 먼저 불법 주차한 해당 차주에게 이동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언제 시간적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런 시간적 지연이 일어나게 돼서 뭐 이게 조치가 바로바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 우리가 2018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을 한 이유가 앞서 보셨던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에는 그렇게 소방 진압을 위한 불법 주차에 대한 강제 조치들이 다 허용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정을 한 거거든요. 문제는 법만 개정이 되었지 그 이후에 시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저러한 이 소방기본법 제25조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소방 진압을 위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진입했을 경우에 그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과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출동한 소방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이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인 신고 때문에 출동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아니었다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민사나 형사상의 소송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해당되는 소방관이 그 모든 법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파손하지 않겠어 라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재 오인 신고도 많은 편인가요? 근데 한 해에 약 40만 건 우와, 네, 그렇게 많아요?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신고만 가지고 오인인지 실제인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오인 신고라면 여기에 대해서 소방관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니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강제 처분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이제 불을 끌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불 끌어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그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약간 그 경찰분들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압을 위해서 뭔가 테이저건을밖에 쏠 수 없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압을 너무 과하게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들께 119 신고 자주 하시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오인 신고가 있을 경우 소방관이 출동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으면 국가가 물어줘야죠. 그렇죠. 네. 그건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